조사방법론 첫째 1주차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머릿말입니다. 교재의 머릿말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조사방법론은 논문을 집필하는, 논문을 쓰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인 동시에 과학적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효과와 효율에 대한 학문이다 라고 하는데,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강의 자료 1번 머릿말의 1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논문 같은 연구만이 아니라 설문조사 등에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했어요. 마케팅 완전히 방법론이에요. 여러분 뭐 경영학에서 우리 경영학 특히 대학생들, 그 나이가 좀 어린 대학생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마케팅이거든요. 교수님, 마케팅이 뭐예요? 자, 대상을 정한다. 자, 뭐 20대 수도권에 사는 여자들, 자 30대 어느 지역에 사는 남자들. 자, 표적을 정해요. 표적, 대상을 정해요. 어떻게? 자, 이제는 SNS 등을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마케팅을 하죠. 링크를 누르면 저절로 연결되죠. 뭔가를 이렇게 응답할 수 있게끔요. 이미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게 과학적인지, 그러니까 딱 중립적, 누구 편도 아닌 중립적인지 아닌지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효과와 효율,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예전 같으면 종이로 돌려서 길거리에서 이거 해주세요, 굉장히 나중에 빌어요. 읍소해야 돼요. 이제 그럴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자, 이런 학문을 조사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조사 방법론은, 자, 첫째, 조사 방법론은 과학의 학문이다. 둘째, 조사 방법론은 맥락의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과학의 학문. 자, 여러분, 과학, 사이언스라는 거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자, 아무렇게나 말하거나 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인과관계. A는 B다. A는 B를 거쳐서 C를 댄다. 자, A는 B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 인과관계를 찾는데 노력을 하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자, 조사 방법론을 아주 단순하게 딱 줄여서 보면은 인과관계 찾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왜? 그 이유는 많이 초등학교 때 문장 적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영어로 because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 방법론에서는. 왜?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뭐 원래는 안 받으셔야 되겠지만 받으실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결과예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의를 잘해야 돼요. 네가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뭐냐? 부정적인 스트레스냐, 긍정적인 스트레스냐. 자,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자극이라고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죠. 자, 뺀다. 내가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좁혀서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네가 얘기를 하는 거냐, 몸에 변화가 생길 만큼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 없고, 자, 스트레스 결과. 왜 스트레스 받으세요? 뭐,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자, 또는 내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 뭐, 넓게는 앵무새까지요. 얘가 아프대. 스트레스죠. 자, 또는 배우자하고, 또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너무 놀아서 스트레스다. 나는 너무 백수라서 스트레스다.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보통 스트레스의 원인이 한 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원인 중에서 그 중에 스트레스를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받느냐? 여러 가지 내가 봤는데 나는 요새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스트레스야. 이게 그 원인이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원인들이 조금씩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이상 제가 아직까지는 쉽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현재까지는요. 자, 과학은 그래서 논리적, 체계적 인과관계를 찾는 학문이다. 자, 그리고 그 머릿말 보시면 셋째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쯤에 있어요. 조사 방법론은 이해의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시적으로는 단어에 집착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영상 말씀드렸어요. 이번 학기의 영상은 자, 개념 설명, 용어 설명, 단어 설명이요. 물론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얘기보다는 너무 처음부터 내용을 모르면은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조사 방법론은요. 물론 중간고사 여러분 보실 때까지는 내용이 쉬워요. 근데 기말고사쯤에서 좀 어려워지는데 앞에 내용을 너무 모르면은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조사 방법론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너무 앞에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아니면 또는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뒤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하죠. 자, 그런데 수많은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수많은 예요. 이 강의, 우리 이번 학기에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은 하나예요. 자, 논리적, 체계적, 그리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자, 원인이 하나냐, 아니면 원인이 여러 개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 자료 머릿말의 4번을 보시면 단어, 용어, 개념을 잘 알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평생 똑같아요, 이거는. 자, 여기 그 과학이라는 단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과관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이건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군 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이게 어쩌면 쉽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자, 보고. 자, 어디에 대해서 보고해. 자, 지금 현재 이렇고, 저희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A는 B, C, 브리핑 한다 그러죠. 자, 지금은 이렇고, 저희가 이렇게 조치했으며, 세 번째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지시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지시. 자, 이렇게 나는 이런 결과를 원했으면 좋겠어. 하죠. 군 조직은 특히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인과관계 형태의 보고와 지시예요. 이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 해냅니다. 사회과학 방법론도 사실 이런 얘기들이에요. 특히 기업에서 또는 우리 직장에서 자,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할 때, 자, 이런 일이 생겨서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 결과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인과관계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확 좁혀서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좀 좁혀서 얘기한다. 범위를 정해서 얘기한다. 이게 바로 조사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찮더라도 반복 학습해서 이해만 하면 평생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머릿말 보시면 맨 아래 문단을 보시면 조사 방법론은 어렵다라는 호소를 이 책의 저자분도 너무나 이걸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학기 내내 교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긴 할 건데 이게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교수님, 그럼 설문조사 말고 또 쓰이는 게 있습니까? 있죠. 자, 지금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의학이요. 의학, 간호학 같은 데서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병이죠. 아픈 거, 디지즈, 아픈 거. 저는 혈압이 높아요. 고혈압이죠. 자, 고혈압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아요. 과식. 그 다음에 여기서 스트레스예요. 자, 나는 고혈압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고혈압이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결과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고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는 상관관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상관관계예요. 제가 볼 때는. 또는 과도한 음주와 과도한 흡연과 뭐가 어쩌고 해서 고혈압이다. 또는 어쩌고 원인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당뇨다. 의학은 철저하게 조사 방법론 개념이에요. 아니, 의약학, 간호학, 그 다음에 넓게는 수의학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애가 개나 고양이요. 왜 아프지? 아, 이것 때문에, 심장에, 보통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심장사상충이죠. 이것 때문에, 원인이잖아요. 원인이 때문에 개가 아프다예요. 의학이나 수의학이나 이 약학 계열은 철저하게 조사 방법론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 병원 가서 가끔 아프면 가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원인을. 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코가 자주 막히는데 혹시 원인이 뭘까요? 그럼 아마 의사 선생님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만약에 환자를 좀 많이 접해본 똑같은 환자를 자주 본다 그러면은, 아, 그거요. 혹시 예전에 뭐 수술한 적 있으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물어보면서 찾아가는 방법. 자, 수술한 적 있으세요? 네, 아니요. 자, 잘 보세요. 수술한 적 있으세요? 네, 아니요. 자, 수술을 했다고 네라고 한다면 약을 뭘 드세요? 자, 혈압약 드세요? 당뇨약 드세요? 또는 뭐 드세요? 아스피린 드세요? 네, 아니요. 자, 나뭇가지 이게 뻗어나가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약 처방하는 게 달라요. 이거 유심히 보세요. 보통 이제 키보드로 보통 거의 자동이에요. 사람들이 자주 먹는 얘기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아, 저는 뭐 계란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백신 예방접종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해지거든요. 아, 저는 계란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아닌 다른 걸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인과관계. 구분. 예, 아니요. yes or no. 많이 드세요, 적게 드세요. 하루에 한 번 먹어요, 두 번 먹어요, 세 번 먹어요. 수시로 하세요. 전부 방법론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감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드세요. 이러고 말죠. 자, 증상이 어떠세요? 배가 아파요. 이건 확실한 방법론입니다. 배가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요. 배가 아닌 것 같은데, 심장인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자, 이 얘기를 자꾸 왜 드리냐면은, 방법론이,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도 할 얘기가 많아요. 사회복지 분야도 원체 커서 이것만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아주 미시적, 아주 작게 보면 이건 사실은 생물학, 의학, 약학, 수의학 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그 도서관 같은 데 아무 데나 가셔가지고 이렇게 뭐 의학 교과서 같은 거 꼭 한두 권 이상은 그 도서관마다 있어요. 아무거나 빼서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프로 돼 있고 다 표로 이렇게 뭐 얼마는 어떻게 돼 있고 얼마는 어떻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측정을 한 거예요. 자, 뭐 미국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측정을 했더니 뭐 10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발병할 확률, 이거는 아주 돈도 많이 들이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한 방법론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말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방법론이 진짜로 우리 일상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머릿말에 대한 부가 설명을 마치고 이제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